이 통증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어젯밤에도 잠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허리나 무릎이 먼저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고 어깨가 묵직해지는 느낌, 요즘 들어 더 잦아졌다는 생각은 안 드셨는지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고 넘기진 않으셨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래 익숙한 습관을 의심 없이 반복해 온 걸까요? 많은 분들이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이를 떠올립니다. 60이 넘었으니 70이 가까우니 몸이 예전 같을 수 없다는 생각. 이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그 순간부터 몸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멈춘다는 데 있습니다. 왜 아픈지 묻지 않고 왜 잠이 안 오는지 살피지 않고 왜 점점 움직이기 싫어지는지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다. 그저 나이가 드니까 하고 모든 신호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보고된 여러 사례를 보면 노년기의 통증과 불편함은 나이 그 자체보다 오래 쌓인 생활 습관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아침에 가볍게 산책을 나가고 어떤 분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어합니다.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특히 문제가 되기 쉬운 아주 흔한 생활 습관들,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선택들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단한 비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나도 하고 있는데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이야기를 남의 얘기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계속 나이 탓으로만 덮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의 몸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 바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더 빨리 굳습니다. 통증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움직이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요. 괜히 움직였다가 더 아플까봐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편한 자세로 버티는 시간이 많아졌다고요. 이 선택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쉬고 불편하니까 덜 움직이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생활의 기본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 있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잠깐 일어날 일도 미루게 되는 하루. 이렇게 움직임이 줄어든 하루가 반복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보고된 여러 사례를 보면 노년기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통증이 아니라 움직이기 싫어지는 감각입니다. 몸이 아파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게 더 부담스러워지는 상태.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조용한 악순환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쉬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이 됩니다. 이때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굳어도 괜찮다고, 덜 써도 괜찮다고. 사람의 몸은 사용하지 않는 기능부터 조용히 줄여나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늘수록 허리, 무릎, 어깨가 더 뻣뻣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 번에 펴지지 않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오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역시 나이 때문이야. 움직이면 더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방향을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움직여서 아픈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아서 몸이 굳은 걸까요? 노년기의 몸은 강한 자극에는 약하지만 완전히 멈춘 상태에도 매우 약합니다. 즉, 과하게 움직여도 문제지만 아예 안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몸을 깨워주느냐입니다.
오래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운동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몇 번이라도 몸을 접었다가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고 집안을 한 바퀴 도는 정도의 움직임은 몸에게 아직 쓰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몸을 지탱하는 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보고된 여러 사례에서도 노년기에 짧은 움직임을 자주 반복하는 생활을 유지한 분들이 장시간 가만히 있는 분들보다 통증과 불편함을 덜 느끼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건 운동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작은 반복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움직임은 결심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쉬자, 내일은 더 움직여야지 이렇게 미루는 방식은 오히려 몸을 더 굳게 만듭니다. 대신 아주 작은 기준을 하나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광고 나올 때마다 몸을 한번 펴기, 전화 통화는 서서 하기. 이 정도만으로도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몸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몸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아픈 쪽으로 적응합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계속 들어가면 몸은 버틸 수 있는 쪽으로 적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가만히 있는 생활이 어떻게 수면까지 무너뜨리는지, 왜 밤에 잠들기 더 어려워지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낮에 가만히 있으면 밤에 몸은 더 깨어 있습니다. 요즘 잠자리에 들면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몸은 분명 피곤한데 눈은 쉽게 감기지 않고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뒤척이다가 시계를 보게 됩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가 싶었다가 어느새 한참이 지나 있는 걸 보고 괜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더 자려고 애쓰고 더 누워 있고 결국은 잠든 것 같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더라. 이제 깊게 자는 건 포기해야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수면 문제는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낮의 생활 방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2부에서 이야기한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문제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몸은 낮과 밤을 분명하게 구분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고 쓰이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밤에는 그걸 정리하고 회복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낮에 움직임이 거의 없고 몸을 쓰는 일이 적으면 몸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직 쓸 힘이 남아 있다고, 아직 깨어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밤이 되어도 몸이 쉽게 잠 모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눈은 감겼는데 몸 안은 계속 깨어 있는 느낌. 이게 요즘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겪는 수면 불편의 핵심입니다. 보고된 여러 사례를 보면 낮 동안 움직임이 거의 없는 날일수록 잠들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낮에 짧은 움직임이라도 자주 들어간 날에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몸이 비교적 빠르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낮에 얼마나 힘들게 움직였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리듬 있게 몸을 썼느냐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과한 자극에는 예민하지만 리듬에는 아주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고 낮에 몇 번이라도 몸을 펴고 해가 질 무렵에는 조금씩 움직임을 줄이는 흐름.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 몸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를 조금씩 다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비슷한 자세로 비슷한 밝기에서 비슷한 활동만 반복하면 몸은 시간 감각을 잃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낮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계속 깨어 있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잠을 해결하려고 밤만 바꾸려고 합니다. 잠자기 전에 이것저것 해보고 일찍 누워보고 괜히 더 오래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낮의 흐름이 그대로라면 밤만 바꿔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수면은 밤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에서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수면을 이야기할 때 잠들기 직전보다 아침과 낮의 생활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지 않는지,
낮에 몸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지, 해가 진 뒤에도 낮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중 몇 가지만 달라져도 잠의 느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을 잘 자야지 라고 마음먹는 것보다 오늘은 낮을 조금 더 낮답게 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수면의 흐름이 무너지면서 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뻐근해지는지, 그리고 통증이 왜 더 오래 남는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이 무너지면 통증은 더 깊어지고 오래 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런 느낌, 요즘 더 잦아지지 않으셨나요? 잠은 분명 잔 것 같은데 몸이 개운하지 않고 허리나 무릎, 어깨가 밤새 굳어 있었다는 느낌. 침대에서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몸이 한 번에 따라주지 않고 잠깐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아침이 원래 힘들다더라.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잠을 못 자서 통증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통증이 더 깊어지도록 잠이 무너진 걸까요?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고된 여러 사례를 보면 노년기의 통증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이 계속 떨어질 때 점점 깊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몸은 잠자는 동안 낮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육이 조금씩 풀리고 관절 주변의 부담이 줄고 몸 전체가 다음 날을 준비하는 상태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잠이 얕아지거나 자주 깨는 밤이 반복되면 이 정리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몸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침에 느끼는 뻐근함과 묵직함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보다 이 회복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의 질이 조금만 떨어져도 통증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회복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통증이 다시 다음 밤의 잠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아프니까 자꾸 뒤척이게 되고 자세를 바꾸느라 잠이 끊기고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잠이 통증을 키우고 통증이 다시 잠을 깨우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 통증은 점점 더 오래 남고 조금만 움직여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통증 자체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찾고 그 부위만 신경 쓰고 하루하루를 통증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접근은 문제를 더 오래 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하룻밤 사이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생활 방식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낮에 가만히 있던 몸, 밤에 충분히 쉬지 못한 몸, 아침에 다시 굳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흐름. 이 흐름이 계속되면 통증은 몸의 일부가 아니라 하루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통증을 이야기할 때 어디가 아픈지만 묻는 게 아니라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낮에 몸을 조금이라도 깨워줬는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가라앉힐 시간이 있었는지, 아침에 너무 서두르지 않고 몸을 풀어줄 여유가 있었는지, 이 질문들이 통증을 이해하는데 훨씬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통증을 없애겠다는 목표보다 통증이 덜 쌓이게 만드는 하루를 만드는 게 노년기에는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 하루의 시작은 밤이 아니라 낮에 있습니다. 낮에 몸을 너무 안 쓰면 밤에 잠이 얕아지고 잠이 얕아지면 아침 통증이 깊어집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이 모든 흐름을 정리하면서 노년기에 꼭 붙잡아야 할 하루의 기준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하루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오셨다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뭘 해야 할까? 이미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생활도 이렇게 굳어버린 것 같은데 지금 바꿔서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 아주 자연스럽고 또 아주 중요합니다. 노년의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크게 망가져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선택들이 아주 조용히 쌓이면서 하루의 구조가 바뀌고 그 구조가 몸과 마음을 조금씩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은 망가진다기보다 굳어진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굳어진 삶은 한 번에 깨는 게 아니라 조금씩 풀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더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다시 붙잡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침대에서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는지, 일어나는 시간이 날마다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침은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기준점입니다.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햇빛을 한번 보고 몸을 천천히 깨우는 흐름만 있어도 몸은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낮의 리듬입니다. 많이 움직일 필요도 없고 운동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 동안 몸이 쓰이고 있다는 신호를 몇 번이라도 보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 일어나서 몸을 펴고 집안을 한 바퀴 돌고 가벼운 일 하나를 스스로 정해두는 것. 이 반복이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몸이 굳지 않게 막아줍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더 좋아지는 것보다 덜 나빠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자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누군가와 말을 섞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연결이 하루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연결은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의 속도를 유지해 줍니다. 사람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깨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하루라도 나 스스로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는 것.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 이 행동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몸과 마음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아직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노년의 삶을 바꾸는데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루가 완전히 흘러가 버리지 않게 작은 기준 하나만 세워두면 됩니다. 오늘 하루에 이건 꼭 한다고 정해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몸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깨우고 잠을 조금 더 깊게 만들고 아침 통증을 덜 남기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건 나이를 거스르자는 말이 아닙니다. 나이를 인정하되 그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하루를 다시 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삶은 다시 젊어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다시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하루 안에서 잃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